강세정, 강재원 남매의 일상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루틴 여신 이재 씨,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세정 씨 루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운동도 하고 우에도 쌓는 캐치볼 운동, 그리고 컵라면 부럽지 않은 에피타이저, 식전 과일, 그리고 다이어트는 과학이다, 탄단지 비율을 맞춘 식사, 양심은 지키고 분위기는 살리고 무알콜 맥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엔날 17 섭취까지 이상입니다. 자, 과연 점수가 몇 점이나 나왔을지가 궁금한데요. 강세정 씨의 루틴 점수를 보겠습니다. 역대 최고 점수 아니에요? 최고 득점이네. 최고의 점수 같아요. 정말요? 최고 점수. 제가 여태까지 최대. 여태까지 중이죠. 뭐 나름 좀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또 많은 점수를 주시니까 좀 약간 뿌듯하네요. 우리 선생님들의 점수 책정 이유 먼저 서재걸 선생님부터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 앞에 목살을 두고도 그걸 참고 이겨내는 그 엄청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탄단지 이 모든 게 골고루 들어가는 영양소를 먹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적게 먹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만약에 부족해지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 생기거든요. 그 예를 들어 탄수화물 부족은 또 저혈당 또 생기면 위험하고, 단백질 부족하면 또 근감소증이니까 걸어 다닐 수가 잘 없고, 또 지방 부족하면 혈액 응고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출혈이 계속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탄단지 비율을 아주 고려해서 골고루 섭취하는 거는 건강에 아주 좋은 루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민혜연 선생님은 루틴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본 분들 중에서 가장 의지가 강하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건강한 거지. 또 하나, 저는 이제 지금 이 노력들이 충분히 결실로 맺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마지막에 챙겨 드신 이 비엔날 17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시너지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비엔날 17은 산모의 모유에서 분리배양한 유산균인데요.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엔날 17이에요. 뒤 17이 붙은 이유가 20년 동안 무려 17번의 실험 끝에 찾아낸 귀한 유산균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모유는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꼭 그 첫 모유, 그 모유에 집착을 좀 하는데, 그런 모유에서 추출했다고 하니까 이건 왠지 뭐 믿고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믿고 드셔도 됩니다. 비엔날 17은 이미 수많은 곳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았거든요.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8년 미국 건강기능원료대회에서 체중관리 부문 올해의 원료상, 2020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선정한 올해의 프로바이오틱스 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내는 물론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효과가 증명된 바 있는 건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은지가 궁금한데요. 사실 기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강조를 하고 싶은 기전은 탄수화물 흡수를 좀 방어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탄수화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게 구성된 단당류, 그리고 사이즈가 크게 있는 다당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밥이나 빵이나 떡 이런 애들은 단당류가 많이 함유가 된 식품들이에요. 단당류랑 다당류는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체내에서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되는 속도도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단당류는 크기가 작으니까 먹었을 때 체내 흡수 속도가 빠르고 빠르게 혈당을 올리니까 이걸 금방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좀 더 찌기 쉬운 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비엔날 17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섭취한 단당류의 탄수화물을 장내에서 다당류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몸속으로 안으로 흡수가 되는 것보다는 좀 밖으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네. 네, 한 연구에서 비엔날 17을 섭취한 쥐와 그렇지 않은 쥐의 대변을 살펴봤는데요. 섭취군의 대변에서 대조군 대비 5배 많은 다당류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방으로 흡수돼서 몸에 쌓여야 할 단당류 탄수화물을 비엔날 17이 다당류로 바꿔서 몸 밖으로 배출시켰다는 거죠. 아니 비엔날 17이 탄수화물을 배출해 주는 걸 알았으면 네. 제가 라면을 먹어도 됐던 거잖아요. 아 너무 늦게 알아서 아쉽네요. 다이어트 유산균 비엔날 17은 지방을 산화하는 유전자를 증가시켜서 이미 축적된 체지방까지 줄여줄 수 있는데요. 실제 쥐에게 10주간 비엔날 17을 섭취시킨 실험에서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했음을 확인했고요.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비엔날 17을 12주간 섭취시켰더니 평균 허리 둘레가 95.4cm에서 90.4cm로 약 5cm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야, 근데 5cm 감소면 바지 그 사이즈 하나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게요. 혹시 세정 씨 다이어트 하면서 좀 궁금하셨던 거 또 있으세요? 제가 체중 관리를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요요예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성수기, 비수기라고 하는 활동기와 비활동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좀 특이한 게
활동을 안 할 때는 좀 여유가 있어서 뭐 운동도 하고 뭐 먹을 것도 조절하고 하지만 일을 할 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막 그냥 막 먹고 빨리 먹고 빨리 촬영해야 되고 체력이 계속 있어야 촬영하니까. 맞아요. 앉아서 막 계속 대본 보고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약간 보상 주고 싶거든. 맞아요. 내가 이 정도를 했는데. 맞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먹어야지 하면서 먹다가 맞아요. 활동 중에 그러니까 살이 더 찌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많이 쪘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요요를 좀 막을 수 있는 아하. 방법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네, 해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 뺐다가 다시 예전의 몸으로 돌아가는 거는 장내 미생물 균총이 과거 뚱뚱했던 기억, 즉 비만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억도 있어요. 세포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 요요를 경험한 쥐의 장내 미생물 균총을 정상 체중의 쥐에게 이식하고 살펴봤더니 네. 그 결과 균총을 이식받은 쥐의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비만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장내 미생물 균총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없애야 될 그런 나쁜 기억들인데 그럼 한 번 가진 이 비만 기억을 이거 없애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없앨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장내 균총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고 늘 항상성이라고 해서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노력하면 다시 리셋을 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장내 미생물이 체중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이제는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요 없는 정말 성공한 유지어터가 되기 위해서는 비만 기억을 가진 유해 균총들을 좀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 BNR17 같은 경우는 유산균이다 보니까 네.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이 나쁜 기억을 갖고 있는 유해균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의 밸런스를 다시 맞춰주다 보니까 당연히 장내 균총의 비만 기억이나 또는 갖고 있던 기본의 밸런스도 리셋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살이 잘 찌는 요요가 잘 생기는 체질에서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이제 체질 개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산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산균 하면 저는 장 건강부터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BNR17이 유해 균총을 관리해주면 비만 기억은 물론 기본적인 어떤 유산균으로서의 장 운동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역시 오상진 씨 훌륭한 얘기 해주셨고요. 훌륭한 남편감이었습니다. 네네. 네, 이걸 좀 더 아셔야 될 부분이 실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8주 동안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을 섭취시킨 실험에서 설사, 복부 통증, 팽창, 또 잦은 배변 활동 등의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 주요 증상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도 이제 좋지만 아까 세정 씨 또 다른 고민이 있었잖아요. 저 그 공복 혈당이랑 그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도 도움이 되나요? 지금처럼 건강한 식습관을 잘 유지를 하시면서 BNR17까지 잘 챙기시면 아마 내년에 검사하는 거는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BNR17이 혈당을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같이 하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당 같은 것들을 개선해주는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실제 한 실험에서 당뇨병에 걸린 쥐에게 BNR17을 섭취시켰더니 공복 혈당하고 식후 혈당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6주 후에 포도당 대사 능력을 알아보는 활동성 검사에서도 혈당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BNR17 다이어트 유산균 저희가 좀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BNR17 하루 섭취 권장량은 425에서 900mg입니다. 과다 섭취 시는 복통 및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권장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인체 실험과 동물 연구를 통해서 안정성이 확인되었는지,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증받았는지 확인하실 후에 섭취하시길 바랍니다.